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규주는 관심은 가는데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쵸. 신규주는 차트가 짧잖아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사자니 이것도 뭔가 너무 무섭고, 떨어질 때 사자니 더 떨어질까 겁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놓치거나 물리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장일에 땡땡 가격을 회복하는 자리.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세력의 의도, 시장의 심리, 차트의 구조까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신규주가 나올 때마다 진입 타이밍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규주는 대부분 상장 후에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반에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슈성이 좀 떨어지면 슬슬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하락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매매해야 할 타이밍은 어떤 신규주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기준 가격을 회복했을 때, 그때를 노려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요, 상장일 저가 부근의 가격대인데요. 상장일 저가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고, 근데 그때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야 돼요. 회복할 때. 그리고 그 상장일 가격대를 지지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되면 이게 진입 타이밍입니다. 상장일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고, 이날의 캔들은 지지와 저항으로서 의미가 큰 캔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이 저가를 회복했다는 것은 일종의 강한 매물대를 이겨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 타이밍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더즌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상장일 저가를 초반에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깨고 내려갔어요.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장일 저가 가격대를 회복을 해줬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듯 하더니 결국은 상장일 이 저가 가격대를 지지하는 이 횡보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횡보는 하루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5일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 지지하는 흐름을 이탈했을 때 상장일 저가 가격이 손절선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길 지지할 때 산다면 손절은 굉장히 짧겠죠. 반면에 수익은 크게 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상장일 저가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요. 상장일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 듯 했다가 거기를 지지를 해요. 이렇게 지지할 때는 거래량이 안 터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터지면서 지지를 좀 해줬어요. 거래량을 지지할 때는 거래량이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거래 감소가 되는 캔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의 저가를 이탈할 때, 여기를 이탈할 때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이탈하지 않고 수익이 크게 날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즌을 더 보시면 상장일 저가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지만 여기도 상장일 저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고, 여기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고,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다가 상장일 저가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 순간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 저가는 굉장히 의미가 큰 자리이니까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상장일 저가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꼭 이렇게 거래량과 지지선을 잘 보고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 라인 꼭 잘 지키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재료가 당연히 시황이랑 맞아야 돼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그 당시의 시황과 맞아야 이 상장일 저가를 회복해서 지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재료를 그리고 시황을 항상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봐 못 보여드리는 수준입니다. 자, 동방메디컬 상장일 저가 부근이 여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먹을 구간. 그 다음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탈을 하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상장일 저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먹을 구간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게 상장일 저가를 계속 이렇게 앞에서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거기다가 상장일 저가네 하면서 이런 아래 꼬리에서 매수해볼 수가 있는 거죠. 롱포 크로스 상장일 저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보세요. 여기 상장일 저가를 윗꼬리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여기서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근데 지지하는 듯 보였는데 다음날 바로 하락시켰죠? 지지하는 캔들이 중요해요. 여기서도 애매했는데 이 다음날 이 시가부터 회복을 해서 이날 지지하는 흐름이 보였을 거예요. 분봉상에서는.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앞에 있는 매물대, 상장일 저가, 그리고 쌍바닥 가운데에 올라온 부분,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상장일 저가를 지지하는 흐름.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다시 먹을 구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하락했다가도 상장일 저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 그리고 먹을 구간 이탈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음날 아예 갭을 떠가지고 상장일 저가를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에이럭스도 상장일 저가에다가 줄을 그어볼게요. 자, 상장일 저가를 일단 깨고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상장일 저가를 회복하는 듯한 흐름, 다시 이탈을 했지만 다시 지켜주는 흐름,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온 그날보다도 다시 올라온 날 혹은 지지하는 캔들이 확인된 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날은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날 지지를 하면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고 지지를 못하면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틀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여기 거래량 터진 이 캔들의 저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윗꼬리 기준으로 여기를 지지할 때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상장일 저가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차트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 거는 당연히 괜찮고 저는 상장일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상장일 저가 회복했을 때 지켜보다가 지지 못하면 매수하지 않고 근데 다시 돌파를 했어. 그럼 이때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래 꼬리로 상장일 저가 부분 지지해줬죠. 그리고 먹을 구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하락을 했다가 상장일 저가 다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좀 못하는 듯해 보였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가 부분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네요. 근데 요때 매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장일 저가 부분을 저가 가격까지 이 음봉에서부터 갭을 아예 이렇게 띄워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띄워진 이 갭에서는 상장일 저가를 회복한 거니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먹을 구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 저 아까지 갔을 때도 요 가격이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건데 이 가격에서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걸 모르신다면 여기서 매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상장일 저가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틀 동안 지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먹을 구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붕 떴지만 여기도 상장일 저가 깨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상장일 저가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 상장일 저가 깨고 내려갔어요.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올라온 날보다도 지지하는 캔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 이틀간 거래량 줄이면서 지지하는 캔들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먹을 구간, 여기서도 먹을 구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장일 저가 지지하고 다시 먹을 구간. 여기서는 이탈하고 상장일 저가가 저항이 되면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상장일 저가 또 그어볼게요.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윗꼬리 달면서 상장일 저가가 저항이 되면서 또다시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거 로봇주로 콜라보식 좋은 뉴스가 떴었죠. 이날 상장일 저가는 아니지만 올라가기 시작했고 얘가 상장일 저가를 갭으로 이렇게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장일 저가 다시 지지하고 갭으로 띄웠을 때 상장일 저가 그리고 여기 윗꼬리 매물대 이런 데 지지해주는 거 보고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이거 좀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기 6,400원에서 10,000원까지 단기간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 당시에 봤으면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이거 못 사는 자리인 건 맞아요. 근데 상장일 저가가 의미 있고 이 재료가 그 당시 시황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알았다면 이 자리도 상장일 저가 돌파할 때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일 저가를 다시 한번 지지해줬을 때 이럴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먹을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신플랫폼, 상장일 저가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상장일 저가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윗꼬리를 달았지만 결국 그 다음날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시가에서부터 갭으로 띄워서 돌파를 할 때 사실 지지하는 캔들이 하루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매수하기가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매수하기 어려운 거는 맞아요.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신플랫폼이라는 재료가 시황이랑 맞고 그랬을 때 이 시가가 갭이 딱 떴는데 그게 마침 상장일 저가 부근이야. 이러면 주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를 보고 이 자리는 상장일 저가 자리네? 갭 떴고 이거 재료 좋네? 시황이랑도 맞네? 하면서 잽싸게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초보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지지하는 자리는 쉽게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자리는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캔들에서는 도전을 해볼 만하죠. 완벽하게 상장일 저가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이 재료를 알고 이날 이미 상장일 저가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먹을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장일 저가 부근을 짧게 쌍바닥을 찍은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얘는 돌파해서 요 캔들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요날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먹을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매수 못하죠. 근데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다시 회복을 했다면 이때는 또 매매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상장일 저가를 깨면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장일 저가 이 쌍바닥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상장일 저가를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지 않고 먹을 구간을 아주 크게 줬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상장일 저가는 대박이에요. 자, 상장일 저가 부근 딱 또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여기까지 당겨서 볼게요. 자, 상장일 저가를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윗꼬리 달면서 저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밀려서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돌파를 해줬는데 이렇게 거래량 터진 캔들로 근처까지 보내놓고 아예 갭으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장일 저가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가 그리고 상장일 저가가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 캔들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먹을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장일 저가를 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이때 지지하는 거 종가상 지지는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종가상으로 지지는 크게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터진 요 캔들, 거래량 터진 이 캔들의 저점, 저가 부근을 이렇게 지지할 때 요런 데서 매매를 했더라면 뭐 요런 식으로 짧게 수익을 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상장일 저가를 이탈하는 그리고 고점이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이 흐름을 보고서는 여기서는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상장일 저가를 딱 회복했는데 여기서 지지하는 캔들 살짝 나왔어요. 여기서도 거래가 감소하는 캔들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도 괜찮았지만 상장일 저가까지 빠져서 지지를 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이 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상장일 저가를 깨면 손절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상장일 저가를 딱 깼다? 그러면 손절.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장일 저가는 여긴데 여기 거래량 터진 이 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캔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지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는 손절을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트적인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매매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초보자다 하면은 그냥 간단한 상장일 저가 기준 하나만 딱 놓고 지지하면 매수, 이탈하면 손절, 오르면 수익 실현 이렇게 단순한 매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 저가를 여기 초반에는 이렇게 갭으로 떠서 올라가고 이런 자리는 조금 초보자분들은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시가부터 상장일 저가까지 확 회복을 해서 시작하는 거는 그날의 아침에 뉴스
이 종목이 가진 재료 이런 거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시가에서 상장일 저가네 하고서는 딱 따라잡아서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질 때는 다시 상장일 저가에서 이탈하니까 갭으로 떨어져서 빠졌고, 윗꼬리도 상장일 저가까지 찌르고 다시 빠졌고, 그 부분이 저항이 돼가지고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파를 했다가 상장일 저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듯 했어요. 근데 빠져버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갭이 떠가지고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리가 있는 가격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줬는데요. 좀 어려운 게 맞아요. 이런 자리는 재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상장일 저가와는 이 기준, 매수하는 기준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고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시황과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종목인지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매매 중에 이런 매매도 있어요. NL 패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N자형으로 올라오고 매집 구간의 한 절반, 5일선 정도까지 빠져서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먹는 매매거든요. 이게 N자, 그리고 다시 여기가 L자, N, 그다음에 L 패턴 해가지고는 여기가 5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런 5일선에서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인데, 여기 상장일 저가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매수를 여기서 못했겠지만 NL 패턴을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5일선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와 시황 이런 거 당연히 보셔야 하고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상장일 저가 부근에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저가 부근 이렇게 지지하고 상승이 나오고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했더니 쭉 빠졌다가 다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날보다는 그 다음에 지지하는 캔들이 훨씬 더 매수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날도 지지하고 그 다음날은 아랫거리로 더 잘 지지하고 여기 계속 잘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상장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서 수익을 실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닿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매수는 자유예요. 다만 손절선은 명확하게 지켜야겠죠.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 폭도 커지는 거는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됐겠죠.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오기도 했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아랫꼬리 순식간에 찍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 달 때는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없었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종목이라서 매매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지지하는 것 같아 보여서 샀는데 이렇게 이탈할 때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서 약수익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기준선이 상장일에 저가가 되면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에어레인이란 종목입니다. 상장일 저가에 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지지하는 듯 보였죠?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갔겠죠. 그러다가 다시 종가상 지지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겠고요. 여기서 좀 복수는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윗꼬리 달면서 상장일 저가를 뚫지 못했고, 여기서 또 윗꼬리 달면서 상장일 저가를 뚫지 못했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뚫었다가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 듯 보였는데 이탈했고요. 계속 돌파 시도를 윗꼬리로 해주다가 조금 애매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재료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상장일 저가에서 밀려있을 때 매매를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진짜 불안하니까 보고만 계시다가 이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 뉴스가 강하게 떴다는 그런 날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뉴스를 보고 이 상장일 저가를 돌파하면서 막 올라갈 때 따라잡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을 때 다시 상장일 저가 지지할 때, 이럴 때는 매수해 볼 수 있었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상장일 저가 이탈했다가 다시 종가상 회복을 해줬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상장일 저가 손절은 잡았어야 됐고, 그러면 이렇게 종가상으로 매수를 했더라면 이날은 엄청 크게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MOT도 볼게요. 이 상장일 저가를 여기서 꽤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장일 저가를 깨니까 또르르르 꺼졌고 상장일 저가 부근 윗꼬리 달고 빠지고, 그러다가 상장일 저가를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한 날보다는 지지하는 날 매수를 하면 좋은데 다음날 지지를 해줬죠. 물론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거래량도 감소를 해줬고, 이런 날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좀 짧은 캔들은 지지하는 캔들이라고 봐줘도 됩니다. 갭 떠서
먹을 구간을 이렇게 줬네요. 보이시죠?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뭐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상장일 저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 뭐 이건 근처도 가지 못하긴 했지만 또 저항, 이렇게 저항이 돼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항이 되는 거고 그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를 하면 그 저항은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것도 상장일 저가, 거래량 많이 터졌죠? 상장일 날. 상장일 저가가 저항이 되고 상장일 저가가 저항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돌파를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지지해 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지지가 애매해서 매수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아니고 아주 깔끔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한 차트가 보이면 그때만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먹을 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신규주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재상승을 하겠죠. 근데 재상승을 어디까지 해요? 상장일 저가를 회복한다. 이게 조건이죠. 근데 이때 거래량 터지면 좋죠. 그쵸? 그리고 5번째 뭐예요? 우리가 근데 매매할 자리는 그 다음에 지지 캔들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앞으로는 신규주 나올 때마다 신규주 매매가 기다려지실 겁니다. 정말 명확한 매매법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명확한 매매법을 알려드리는데 이 상장일 매매법만큼이나 아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매수와 매도 자리를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복잡한 보조지표 없이 이평선만으로 흐름을 읽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쉽고 아주 실전적인 방법이니까 그 영상도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꼭 가서 보시고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눈을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